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지금 시기에 적절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알트들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반매도 하신 분들 꽤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자, 너무 많이 올라서 기다리다가 이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마이너스 8% 정도 이내에서 손절 못 하셨으면 기다리시다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추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타이밍 오면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상승장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게 되면 이 알트 순환매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은 상승을 하기 위한 잠깐의 눌림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작 이런 하락에 대상승장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조정이 나오면서도 ETF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하락이 ETF 매도를 통한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은 조정 없이 쭉 우상향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승장은 어떻습니까?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험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은 쭉 우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험난하다는 거죠. 누구는 여기서 익절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뚝배기가 깨지고,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험난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마치 이 그림처럼, 그죠?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시장,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 하락에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1913년 1달러가 100년 뒤인 2013년에 0.05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상장 폐지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달러는 가치가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 단순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다양한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하고 있지 않거든요. 화폐라고 하면 이 가치 저장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빈약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중세 시기에 이 종이화폐가 아니라 왜 금화를 사용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교환보다는 이 자체 가치 기능에 더 비중을 높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폐의 본질은 500년이 지나고 이 현재에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금이죠. 비트코인의 가치를 띄우는 이유가 바로 이 가치 저장에 있죠. 공감하시죠? 자, 금의 시가총액은 대략 13조 달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 2조 달러 수준입니다. 금의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이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에서 현물 ETF를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미국에서도 승인을 해줬을까요? 바로 미국이 금값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의 가격은 사실 지금보다 10배는 높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싫어하죠. 금값의 급등은 이 달러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금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달러의 몰락을 예상하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이유이지 않을까. 너희들 금에 투자하지 말고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21년에 미국이 달러를 풀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값이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뭐가 폭등했습니까?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비트코인에 앞서 말씀드린 이 가치 저장, 이 가치 저장의 최종 완결은 연기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 21년도쯤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이 22년도쯤부터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자, 하지만 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순간 비트코인은 그때부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가 이쯤일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기 가 있던 어디 간에 그
그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이 비트코인 10억 간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억 간다, 30억 간다 막 이러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지금의 조정 기간이 얼마나 올지,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듣고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장기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지금 이 조그만한 하락에 겁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산 정상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간들에서 잠깐 쉬어가면서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등산할 때도 중간에 조금씩 쉬어가야 정상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이 금은 보화가 있는데 평탄하게만 흘러간다면 누구나 다 이 금은 보화를 손에 넣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 험난한 과정들을 겪은 사람만이 이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목표까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내 시드가 10x 할 때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테넥스 미디어 애널리스트 칼럼에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급 정보라고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칼럼을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 유튜브에 잘 없거든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하루에 약 15만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하루에 최대 7,000달러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하루에 900달러를 생산하고 있고 곧 450달러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